똑같이 평생 고생해서 은퇴했는데 옆집 김 씨는 건강보험료 한 푼 안 내고 내 아들 밑으로 들어가 있는데 왜 나만 매달 10만 원 넘는 고지서를 받아야 할까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젊을 때 남들보다 조금 더 성실하게 살아서 국민연금 몇만 원 더 부었을 뿐인데 말이죠. 억울한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보험료 몇 푼 아끼는 법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 체계가 은퇴자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설계해뒀는지 그 촘촘한 그물망 속에서 내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 진짜 기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정신이 번쩍 드는 숫자부터 짚고 가보겠습니다. 2022년 9월에 건강보험 제도가 대대적으로 바뀌었죠. 그 후 2025년 2월인 지금까지 공적연금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이 무려 31만 4천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가 평균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9만 9천 원, 거의 10만 원 꼴입니다.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웬만한 대기급 과장급 한 달 용돈이 생돈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속상한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내가 낸 국민연금이 월 167만 원만 살짝 넘어도 탈락자 명단에 자동으로 이름을 올린다는 겁니다. 월 167만 원. 이게 사실 대단한 부자들만 받는 돈인가요? 젊을 때 맞벌이하며 죽어라 일해서 노후 준비 좀 제대로 했다 싶은 분들이라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죠. 실제로 2024년 기준으로 월 1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이 83만 명이 넘고 200만 원 넘는 분들도 4만 명이 넘습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 성실하게 연금 부었더니 이제 와서 너 소득 많으니까 건강보험료 내라 라고 뒤통수를 치는 격이니 분통이 터질 수밖에요. 그럼 여기서 고수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소득의 색깔을 아주 예리하게 구분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이 눈에 불을 켜고 감시하는 소득이 있고 반대로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소득이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가장 큰 오해가 내가 받는 모든 연금은 다 합산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피부양자 탈락을 결정짓는 그 무시무시한 연 2천만 원 기준에 들어가는 건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뿐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준비하신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은 현재 기준으로 피부양자 자격 판정할 때 소득으로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만약 내가 국민연금을 늦게 받거나 해서 월 180만 원을 받는다면 그 즉시 피부양자 탈락입니다. 하지만 전략을 짜서 국민연금은 월 150만 원만 받고 모자란 생활비는 IRP 계좌에서 꺼내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를 한 푼도 안 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IRP는 연령에 따라 3.3%에서 5.5%라는 아주 낮은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세금 측면에서도 훨씬 유리하죠. 건강보험공단 입장에서는 후자가 훨씬 소득이 적은 사람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짜 조심해야 할 지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부부 동반 탈락입니다. 이게 참 잔인한 제도인데요. 남편이 연금을 많이 받아서 피부양자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소득이 단 1원도 없는 아내도 같이 떨어집니다. 한 명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게 아니라 졸지에 둘 다 지역가입자가 돼서 보험료가 2배로 뛴다는 소리입니다. 2024년 8월 기준으로 부부 합쳐서 연금 300만 원 넘게 받는 분들이 벌써 2,000쌍이 넘는데 이분들은 사실상 건강보험료의 집중 타겟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럼 재산은 어떨까요? 집 한 채 있으면 무조건 건강보험료 내야 한다. 는 말에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시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2025년 기준으로 명확히 정리해 드릴게요. 내 집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 원 이하라면 소득 기준만 연 2천만 원 안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런데 과표가 5억 4천을 넘어서 9억 원 사이다. 이때부터는 심사 기준이 확 까다로워집니다.
연소득이 단 1천만 원만 넘어도 바로 탈락이에요. 연 1천만 원이면 한 달에 겨우 83만 원입니다. 웬만한 국민연금 수령자들은 다 걸려든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의외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 집 과세 표준이 9억 원이 안 되고 내 총소득이 연 1천만 원이 안 된다면 재산이 꽤 있어도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재산 많으면 무조건 탈락이다 라는 건 과표 9억 원, 즉 시세로 치면 훨씬 비싼 집을 가진 분들 이야기지, 그 아래 계신 분들은 소득 관리만 세심하게 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팁 하나 더 드릴까요? 다행히 2024년부터 자동차에 붙던 건강보험료는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이제 벤츠를 타든 제네시스를 타든 그것 때문에 보험료가 오르거나 피부양자에서 잘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보험료 무서워서 자동차 팔 생각은 하지 마시고 대신 내 이름으로 된 사업자 등록증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매출이 아니라 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한다. 그날로 피부양자 자격은 끝입니다. 은퇴 후에 소소하게 유튜버를 하거나 뭐 좀 팔아보겠다고 사업자 냈다가 한 달에 고작 몇만 원 벌고 보험료로 10만 원 넘게 토해내는 분들 정말 허다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없다면 연소득 500만 원까지는 봐주지만 등록증이 있는 순간 예외는 없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정리해봅시다. 은퇴 후 건강보험료라는 것엔 파도를 피하려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내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천만 원, 즉 월 166만 원 근처라면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거나 혹은 오히려 당겨서 받는 조기 노령연금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세요. 당장 연금을 깎아서 받는 게 손해 같지만 매달 나가는 건강보험료 10만 원과 배우자까지 동반 탈락하는 리스크를 계산기에 넣어보면 오히려 이득일 때가 훨씬 많습니다. 둘째, 금융소득 2천만 원의 함정을 피하세요. 이자나 배당으로 연 2천만 원 넘게 벌면 이게 다른 소득이랑 합쳐져서 피부양자 자격을 뺏어갑니다. 2025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이 더 깐깐해질 수 있으니 비과세 상품이나 절세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보이는 소득을 줄여야 합니다. 셋째, IRP와 퇴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여기서 나오는 돈은 아직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최대 40%까지 깎아주기까지 합니다. 공적연금은 기준선 아래로 관리하고 모자란 돈은 사적연금으로 채우는 것, 이것이 건강보험료 고수들의 핵심 전략입니다. 건강보험료의율이 2년 연속 7.09%로 동결됐다고 해서 안심하지 마세요. 우리 같은 은퇴자들에게 중요한 건 요율이 아니라 내가 피부양자라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있느냐, 아니면 지역가입자라는 벌판으로 쫓겨나느냐 하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여러분의 노후를 하나하나 세밀하게 걱정해주지 않습니다. 그저 정해진 시스템과 숫자에 맞춰 고지서를 보낼 뿐이죠. 그 숫자를 결정하는 건 결국 여러분의 정보력과 선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기준들, 내 연금 수령액과 재산 상황을 다시 한번 냉정하게 대조해보시고 내 소득의 색깔을 바꾸는 전략을 꼭 세우시길 바랍니다. 모르면 내야 하지만 알면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은퇴 후의 진짜 돈 공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키는데 작은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